우리 진중권 교수님 학위가 없잖아요.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최성의 형님이 있는 거예요. 네, 하시피님. 네, 안녕하세요, 하시피입니다. 오늘 가져온 얘기는 그 왜 한자죠, 자강두천이라고 하죠. 이준석 씨랑 네. 진중권 교수랑 요새 이제 뭐 지면 논쟁 플러스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악플 뭐 이런 거 논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몰성사나운 논쟁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제 한 분은 이내남 20대 남자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일종의 청년 코인을 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준석 씨죠, 그게. 그다음에 한 분은 마치 1990년대에서 날아온 것만 같은 시대착오적인 아저씨죠. 근데 이제 논쟁의 양상이 매우 안 좋게 가고 있어서 좀 끊어 드릴 필요가 있다, 어디서든.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고요. 20대 남성들이 이제 차별을 받고 있다. 뭐 지표를 뽑아라. 요새 20대 남자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페미니즘으로 민주당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진중권 초교엔 여자교사, 뭐 대학엔 남자교사 압도적. 왜? 이러면 진중권 전 교수는 중학교로 올라가면 남녀 비율이 반반,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남성 교사가 더 많아지고 대학으로 가면 남자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뭘 의미하느냐? 여성들이 하향 지원을 하고 있다. 오. 네. 왜냐면 자기처럼 교수 상향 지원을 하면은 이제 유리천장 때문에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향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다닐 때 교대 생각하는구나 지금. 네. 지금 서울교대를 들어간다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교사들이 자기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당연히 그러겠지. 이게 근데 팩트라도 맞을까요? 이거 또 하나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기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안 찾아보고 떠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에. 진중권 교수 말대로 한 반반이고 남성이 높고 이건 2008년도 얘기고요. 그건 이제 10년도 더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90년대에서 예. 이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1990년대 부산대 월장 사태 때 게시판 들어가서 싸움하던 그 페미니즘 점사이던 시절에 빠져가지고 귀국을 아직 못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한심하네요. 예, 한심해. 예. 근데 일단 전 기본적으로는 교수보다 교사들이 급이 낮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 비튼 게 네. 20대 취업 문제에서 교수 임용이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대들이 교수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로 가면은 뭐 남성들이 뭐 어쩌고 반이 있고 이 기본 전제가 틀린 게 교수들은 자기들 얘기예요. 진중권 교수님 같은 그리그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20대랑 상관이 없는 얘기. 네네. 근데 자기들이 불공정한 세상에 살았던 걸 20대들한테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데요.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남여가 비등비등하게 임용이 되고 네. 여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건 뭘 보여주냐면 시험 쳐서 그냥 실력껏 들어가게 공정하게 룰 깔아놓으면은 그 차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가산점 딱히 없어도 그냥 임용고시 쳐가지고 실력껏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0대 남성, 20대 남자 분들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가산점 안 줘도 그냥 룰만 공정하게 깔아주면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왜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들어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큰 틀에서 보면은 굳이 그 시험체는 직군에 제도가 있는 직군에 여성들이 많이 몰리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차별이라는 거는 입사에 있는 게 아니라 승진 과정에서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20대가 취직하는 과정에서의 그 취직 시장에서는 본인들이 딱히 여성에 비해서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취직하는 사람의 숫자로 놓고 봐도 그렇고 예, 각각 세대가 자기 나이에 할 수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90년대 다르고 80년대 다르고 70년대 다르고 2010년대 다르고 이 다른 사회잖아요. 1990년대부터 지금 2021년인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성차별이 나아진 게 없다. 그럼 페미니즘 운동을 왜 합니까? 나아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온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뼈아픈 얘기인데요. 뭐 여성 경력 단절, 가부장, 뭐 무슨 여성 창 다 좋다 이거다. 그럼 그거 우리가 만들었냐? 2030이 만들었냐? 그렇죠.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그 난리를 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꽤 뼈아픈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진중권 교수님 있잖아요. 네. 학위가 없잖아요. 박사 학위가. 석사까지 있지. 예. 그리고 뭐 독일 워낙 박사 따기 힘들어 사실. 예,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최성의 형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진중권 교수님 뭐 무슨 임용고시 쳐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교수 동양대를. 최성의 형님이 형아가 불러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동양대. 그거야말로 진짜 불공정이네. 그러니까- 지 기준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 가점이 진짜 필요한 데는 바로 거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진중권 교수님이 최성의 형님이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뭐 강의도 좀 하고 동양대 타이틀 달고 어디 방송 나가서 이거 털면은 홍보도 되고 뭐 이래서 불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이 그랬을 높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이건 성차별이고 불공정하다. 여성 교수를 한 명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 인정을 해드리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진중권 교수님은 자꾸 386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서 이를테면 조국 교수님 같은 비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자기랑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86들이 네트워킹으로 어디 들어가고 뭐 자기 자식 어떻게 하고 이거나 진중권 교수님이 최성의 형호가 불러서 교수가 된 거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게 사실은. 다를 게 없지. 자기 혼자 무슨 고결한 척을 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386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가 다른 게 없어요. 왜 저렇게 당당하게 386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뭐 어떤 날카로운 지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진중권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불평등에 대한 보정 얘기만 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성과 남성이 불평등한 사회니까 불평등에 대한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등을 보정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정해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정치권이나 담론이나 지식인들은 이 불평등에 대한 보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갈등 조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갈등 조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20대 남자들이 반팸이라서 그렇다, 뭐 일베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좀 취급을 하고 있는 거네. 아주 무책임한 태도인 거죠 사실은. 반면에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코인 타려고 불평등에 대한 어떤 보정 이 자체를 우화하고 그러니까 이미 불평등 자체가 다 시정이 됐다. 이제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갈등만 보는 거죠. 이런 경우. 그렇죠. 갈등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갈등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 보수 유튜버가 안티페미 해가지고 돈 벌지 않습니까? 보수 유튜버. 이준석 씨. 그리고 일부 강성페미들. 이 사람들만 그 이익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갈등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부가 100이라고 하면 80을 기성세대 386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잘라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20이 남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20을 놓고 20대 남녀들에게 너 이거 니네 공정하게 잘라먹는 데는 이런 방법이 있어. 야, 군가사점을 더 할까? 아니야. 여성 우대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는 사람은 100만 명인데 20만 주고 100만 명 보고 이걸 나눠 먹으라고 하면서 남성에게 군 가산점을 주느니 여성에게 무슨 여성 가산점을 주느니 하면서 파이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쪽이 공정한 룰인지를 놓고 싸우게 만들어서 세대를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일은 기성세대 386 갖고 있는 80의 파이를 뚝 잘라내서 40을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 40을 청년 세대들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에 20을 내서 60이 되면 여성 가산점이고 군 가산점이고도 없이도 이 계층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지배의 방법입니다. 내가 조금만 나눠주고 저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야 여기 귤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니네 둘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줄 수 없으니까 둘이 싸워서 죽인 놈이 다 먹어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남녀의 갈등을 20대 파이를 키워줄 생각, 즉 정규직 이 대기업 노동자 386 이들이 자기가 가진 것은 품에 쥐고 있는 상태로 아주 작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싸워라는 메시지를 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세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 그 파이를 키워서 나누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정하는 것. 그걸 보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걸 조정하는 것. 이 세 개 다 중요한 겁니다. 왜 진중권 교수님은 이 갈등이 없는 것처럼 구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갈등만 봐서 자기만 이익을 보려고 하고 이거 일부 강단 페미들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페미니즘이란 이름으로 20대 여성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취직을 잘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말장난이나 하면서 젠더 갈등 이런 거 불축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직능이나 다른 부문들까지 이제 교사나 공무원 시장처럼 좀 더 공정하게 공정을 재정의해서 탄탄하게 하려고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정을 좀 재정의하려면 어떤 룰을 설정할 건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하면 평등한 룰로 경쟁해가지고 조금 파이를 나눠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탈한 사람들한테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이득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중근 교수나 이준석 씨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만 이익을 보는 거다. 실제로 2030은 전혀 이익을 못 본다. 그러니까 진중근 교수님도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그 논객 정년 연장을 그만 시도하시고 이제 그 지면을 좀 청년들한테 나눠줘라.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한테. 예. 그제 386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로 권력을 이양해야 된다는 글을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지. 예, 그렇죠. 모든 청년들이 진중권 교수님처럼 최성의 흉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렇죠. 예. 예,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불공정의 아이콘이면서 다음 세대에게 공정을 가르치고 있는 진중권 씨 이제 그만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386의 문제는 386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떠밀어서 해결할 테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 좋아하시는 경비행기 잘 타고 넓은 창공을 마음껏 누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은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